아니, 파리 올림픽인데 어딜 가도 한국 이야기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한국 이야기가 빠지질 않네요. 왜 이렇게 다들 한국에 미쳐 있는 걸까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열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에요. 여기 프랑스 여대생은 한국의 인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안느예요. 파리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저는 지금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공부하고 실습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중에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올림픽에서 무얼 할 수 있을지 고민했었어요. 그러다 의료 자원봉사자로 지원하는 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자원봉사자 지원서를 제출했답니다. 제가 지원했던 분야는 의료 지원이었어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선수들이나 관중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제가 배운 걸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말 설렜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해 볼 기회였으니까요. 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우고 나중에 의사로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원봉사 지원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올림픽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니 영어와 의학 관련 지식을 테스트하는 여러 단계의 면접이 기다리고 있었죠. 면접에서는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이나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정말 긴장됐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들이 큰 힘이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자원봉사 지원에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너무 행복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토록 꿈만 꾸던 올림픽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 기회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맡게 될 일들을 잘 해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 속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제가 자원봉사자로서 배치된 곳은 바로 그랑팔레 경기장이었습니다. 이곳은 파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장소이자 올림픽 기간 동안 많은 경기가 열리는 중요한 장소였어요. 펜싱, 태권도, 레슬링 등의 경기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죠. 이 종목들은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 경기장의 관중들도 꽤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기에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었답니다. 제가 그랑팔레 경기장에서 주로 맡게 된 일은 경기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지원하는 역할이에요. 그랑팔레 경기장에서는 펜싱, 태권도, 레슬링 같은 격렬한 경기가 열리는 만큼 예상치 못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기장 내 의료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요. 선수들이나 관중들이 안심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주시하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가까이서 지켜본 파리 올림픽은 분명히 좋은 점도 많지만 동시에 문제점과 논란들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이벤트가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 파리 올림픽의 문제점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들로 주목받았어요. 먼저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하기 위해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자연 냉각 시스템을 통해 폭염을 견디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죠. 결국 선수들은 개인 에어컨을 가져오거나 저공해 이동식 냉방 장치를 빌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올림픽은 치안 문제와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컸어요. 파리는 이미 여러 차례 테러의 표적이 되었던 만큼 올림픽 기간 동안 보안과 관련된 긴장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생강에서 열린 개회식은 보안상의 이유로 관람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했고 전통적인 파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움직임 속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게다가 올림픽을 둘러싼 프랑스 내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었는데 현지 주민들은 올림픽이 파리를 생지옥으로 만들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적도 있을 만큼 파리 올림픽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죠. 사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신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막상 제가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자로서 직접 경험해보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도 꽤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의료 지원 봉사를 하다 보니 파리 올림픽이 의료 부문에서도 여러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파리에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현지 의료 시스템이 더욱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로 인해 응급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빠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연되기 일쑤였죠. 게다가 선수촌에도 충분한 의료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선수촌의 물리치료실은 치료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좁고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필요한 장비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선수들이 즉각적인 처치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장 내에서 선수들에게 다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된다는 올림픽 의료진들이 푸념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치료실이 열악하고 필요한 장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부상을 당한 선수들에게 즉각적인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의료진들은 선수들이 최대한 부상을 피하길 바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친환경을 목표로 설계된 선수촌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 폭염 속에서 선수들이 기본적인 휴식조차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부 국가들은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더운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매번 경기를 뛰는 선수들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부디 부상 없이 올림픽 경기를 잘 마무리하길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정신을 빛내는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었어요. 다양한 종목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저는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활약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로 활동하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저 K-팝으로 유명한 나라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스포츠 정신과 선수들의 열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니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랑팔레 경기장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선수들의 경기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 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를 실제로 볼 수 있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의 경기를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었죠. 더군다나 남자 펜싱 단체전을 바로 앞에서 직관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 준결승은 참으로 보기 민망한 순간이었어요. 프랑스 선수들이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고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 행동들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경기 중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비매너적인 행동들이 보였는데 그로 인해 프랑스 관중들까지 한국 선수들에게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야유와 비난의 목소리는 정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프랑스의 비매너 행태는 전 세계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어요.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서로를 존중하며 스포츠 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곳인데 그날의 경기는 그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많았기에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은 끝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이어갔고 마침내 결국 금메달까지 획득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할 태권도 경기도 그랑팔레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한국이 종주국인 무술이잖아요. 사실 태권도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스포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제게는 누구보다 고마운 스포츠랍니다. 제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사실 프랑스에서도 태권도 인기가 대단해요. 1994년 파리에서 열린 IOC 총회를 통해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라는 종목으로 첫 선을 보이면서 프랑스 내에서도 태권도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림픽 이후로는 태권도 학원들도 생겨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렸을 때 저는 지독한 사춘기를 겪었어요. 부모님과의 사이도 정말 안 좋았고 매일같이 갈등이 끊이지 않았죠. 그때 저는 무척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 제 머릿속엔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화는 끓어오르는데 그걸 어디에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혀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처음으로 저를 태권도장에 데리고 가셨어요. 운동이라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풀어보라는 생각에서였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정말 싫었습니다. 운동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특히 태권도는 더더욱 흥미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억지로 수업에 참석했지만 점차 태권도의 동작과 기술에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힘을 쓰고 땀을 흘리면서 마음속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몸이 움직이니까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했죠. 특히 태권도의 기본 덕목인 예의를 배우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태권도장에서 예의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줬거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태권도를 통해 배운 인내심, 자신감, 그리고 예의를 바탕으로 제 삶의 방향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는 걸 느꼈는데요. 태권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부정적인 생각들도 점차 사라졌고 제 안의 에너지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쏟아낼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부모님이 저를 태권도장에 데려가신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곳에서의 경험들이 없었다면 여전히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생각들에 휩싸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태권도는 그 시기에 저를 구해준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태권도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스포츠인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각 나라의 태권도 선수들이 그랑팔레에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설레고 기뻤습니다. 특히 남자 58kg급에서 생애 첫 금메달을 차지한 박태준 선수의 경기를 모두 지켜봤어요. 박태준 선수의 경기는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8강에서 박태준 선수는 프랑스의 로맥 라베와 맞붙었는데 프랑스 홈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며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박태준 선수의 집중력과 강인함에 정말 감탄했어요. 준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1위인 튀니지의 칼릴 젠두비와 맞붙었는데
여기서 박태준 선수의 코치가 중요한 순간에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박태준 선수가 머리 공격을 성공시켰는데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코치님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던 정중한 모습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심판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덕목인 바로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덕분에 그 공격이 득점으로 인정되면서 박태준 선수가 승기를 잡을 수 있었죠. 그때 경기장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결승전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가심 마고메도프와 맞붙었어요. 박태준 선수는 첫 라운드부터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고 마고메도프 선수는 발차기 도중 부상을 입어 경기를 계속할 수 없었죠. 결국 마고메도프 선수가 기권하면서 박태준 선수가 금메달을 확정지었어요. 그 순간 박태준 선수가 부상을 당한 마고메도프를 부축하며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스포츠맨십에 깊이 감동했어요. 박태준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위엄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태권도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종목이지만 사실 한때는 한국이 거의 모든 메달을 휩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애매한 판정과 박진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결국 올림픽 종목에서 퇴출될 위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는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했어요. 전자호구가 도입되면서 판정이 더 공정해졌고 도쿄올림픽에서는 4D 영상 판독까지 도입되었죠. 그러나 전자호구 시스템이 도입되고 한 발을 들고 공격하는 변칙 기술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경기 진행 방식이 지루하다는 이유로 태권도는 발펜싱이라는 오명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해요. 전자호구 시스템이 경기의 속도와 박진감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닭싸움 같다는 비아냥까지 들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더욱 개선된 전자호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지난 도쿄 대회 때와는 다른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 판정이 더 정확해지고 선수들이 더 다양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태권도가 점점 더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스포츠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점수 누적제 대신 3전 2선승제, 즉 라운드 승부로 또 한 번 변화를 줬다고 해요. 이 새로운 방식 덕분에 경기에 박진감이 더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전의 오리지널 태권도 방식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태권도 경기를 보면 심장이 쫄깃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그날 박태준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도 그 짜릿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랑팔레 경기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자주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어요. 그러던 중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한국인 친구인 유진이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유진이는 프랑스에 유학 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파리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한국 경기를 볼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자부심이 끓어오른다고 말하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 그랑팔레 경기장에 주로 있다 보니 다른 경기는 잘 챙겨보지 못했는데 유진이가 제가 태권도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한국인들이 잘하는 다른 스포츠 종목들도 알려주더라고요. 유진이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양궁에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은 양궁에서 올림픽 10연패를 이룰 정도로 세계 최강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올림픽에서 양궁 경기는 4년마다 한 번씩 세계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선수들이 모여 한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는 날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선수들이 양궁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말해줬죠. 유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유튜브로 한국 선수들의 양궁 경기를 찾아봤어요. 특히 김우진 선수가 미국의 선수와 겨룬 결승전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도 놀라웠어요.
두 선수 모두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기를 펼쳤고 저는 그 경기를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어요. 결승전은 긴장감이 넘쳤고 서로의 실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경기 내내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김우진 선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경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한국이 양궁에서 세계 최강자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실력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였어요. 그렇게 한국 선수의 경기를 몇 번 본 것뿐인데 어느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도 한국에 맞춰졌는지 자꾸 한국과 관련된 경기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영상을 보게 되다 보니 어느새 한국의 높이뛰기 경기까지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상혁 선수의 마치 새처럼 날아올라 허들을 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우상혁 선수는 경기를 할 때마다 그 에너지와 자신감이 넘쳐났고 경기를 보는 내내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경기를 보다가 결승에 올라갈 때까지 다 보고 말았네요. 우상혁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저도 모르게 화면 속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의 뛰어난 실력을 보면서 과연 우상혁 선수가 메달을 딸 수 있을지 기대돼요. 만약 그가 메달을 획득한다면 한국 육상은 마라톤 이외의 종목에서 첫 메달을 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다방면에서 모든 걸 잘하는 걸까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보고 놀랐어요. 특히 삼성은 갤럭시 Z 플립 스마트폰을 올림픽 참가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약 17,000개를 협찬했더라고요. 그 결과 올림픽에서 메달을 수여받은 선수들이 모두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었죠. 이로 인해 삼성의 갤럭시 Z 플립의 홍보 효과가 엄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은 이런 것도 모자라 아예 파리 시내에 한국을 만들었더라고요. 바로 코리아 하우스였는데 저도 코리아 하우스에 정말 가보고 싶었지만 자원봉사 활동으로 바쁘다 보니 방문해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코리아 하우스는 프랑스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소개되었는데 특히 한국의 대기업인 CJ의 홍보 마케팅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비비고 브랜드를 앞세운 다양한 행사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CJ는 코리아 하우스의 비비고존이라는 팝업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곳에서 한국 전통시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그 덕에 방문객들은 한국 음식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이렇게 보면 한국은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을 잘 알린 것 같아요. 한국의 스포츠 선수들의 활약, 한국의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까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런 준비성들을 보면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은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 한국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거고 저처럼 한국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한국의 매력에 빠져버렸을 것 같아요. 한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역량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한국에 꼭 한번 놀러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와 한국은 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가 살면서 어떤 나라에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져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 한국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꼭 한국 여행을 해보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파리 올림픽에서 의료 지원 봉사를 하다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프랑스 여대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